아, 이런 사소한 차이가 두 나라를 가르는 결정적 경험이 될 줄이야. 최근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과 여행을 경험한 한 외국인이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어쩌면 사소하지만 실은 매우 큰 차이에 대한 글을 남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현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의 눈에는 신선하고 때로는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얼마 전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 자동차 사진 한 장과 함께 문에 붙어 있는 이 파란색 물건은 도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평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주차 시 문콕을 방지하기 위한 스펀지인데요. 하지만 이를 처음 본 외국인의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진을 본 다른 외국인이 댓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주차 공간이 좁고 협소해서 문콕 사고가 잦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차와 내 차를 서로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스펀지랍니다. 이 설명을 들은 또 다른 외국인은 다른 사람을 위한 한국인들의 이런 세심한 배려,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럽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자동차 문마다 붙어 있는 파란색 스펀지가 미관상 그리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관을 조금 해치더라도 내 차와 남의 차에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 바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스펀지는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가끔 엉뚱한 위치에 붙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주는 순기능이 훨씬 크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문콕 방지 스펀지가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에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외국인들에게는 흥미롭고 때로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중국을 여행한 한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가방 속 내용물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그녀의 이야기,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가 직접 작성한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는 28살 미국인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제2외국어로 꼭 중국어를 배우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능력은 곧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요. 실제로 2000년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며 제게 아버지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죠. 솔직히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단호함과 용돈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중국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제 삶을 꾸려나갈 만큼은 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정말로 큰 돈을 보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스페인어를 배웠을 겁니다. 10대 시절 중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는 20대가 된 지금까지도 중국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제 흥미를 끄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한국의 음악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곳 생활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의외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한국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보다는 훨씬 많죠. 하지만 취미가 맞는 친구를 만나도 제 중국어 실력이 부족한 탓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중국인들과 깊은 우정을 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중국에 온 지 5년 정도 되었고 세 군데 회사를 거치며 직장 생활도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중국에서 요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은 해외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일 수 있겠지만 저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이나 은근한 따돌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꽤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말 말하기조차 민망하지만 다름 아닌 중국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모든 중국인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부족합니다. 젊은 세대는 비교적 잘 씻는 편이지만 30대만 넘어가도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샤워하면 자주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더러운 사람들은 있습니다. 닷새 동안 씻지 않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 5일 안 씻는 미국인은 바로 저희 언니입니다. 언니는 사흘 내내 집에서 컴퓨터로 드라마만 보다가 머리가 가렵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앞머리에만 물을 묻히고 나와서는 머리를 감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언니랑 결혼할 남자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데 그 남자는 도대체 무슨 죄야. 너무 불쌍해 라고 쏘아붙였지만 언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언니가 작년에 2살 연상의 잘생긴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족 이야기는 이쯤 하고 중국에서 저희 언니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마주치게 된 것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40대, 50대 상사들은 조금의 과장도 없이 입에서 제 아버지의 발에서 날 법한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 입에서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처음에는 대화할 때 최대한 숨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코를 찌르는 그 악취에는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최후의 선택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 착용한다고 둘러댔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제가 마스크를 벗지 않자 사람들은 뒤에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일하는 것도 짜증나고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얼굴에는 트러블이 점점 심해지는데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심지어는 제 말이 잘 안 들린다며 얼굴을 더 가까이 들이미는 사람들 때문에 마스크 안으로 스며든 냄새가 더욱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에게서 나는 불쾌한 냄새 때문입니다. 라고 요치고는 첫 번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미국에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서양인들 사이에 있으면 숨쉬기 힘들 정도의 땀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할 때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 와서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죠. 아, 그냥 많은 중국인들이 양치질을 자주 하지 않는구나, 라고요. 길을 걷다 보면 우통을 벗거나 배꼽티처럼 짧은 옷을 입은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 등 어디를 가든 그들에게서 나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때는 웬만하면 택시를 이용하고 쉬는 날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휴가 때 처음으로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이나 지하철 안내 데스크 직원분들, 식당 종업원분들, 심지어 길을 묻기 위해 말을 걸었던 그 누구에게서도 입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요. 땀이 나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불쾌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제발 중국인들도 한국인들만큼만 청결에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한 남성의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바로 휴대용 칫솔 세트였습니다. 네모난 플라스틱 통에 치약과 칫솔이 담겨 있었죠.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거의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연히 옆자리 남성의 가방에서 휴대용 칫솔 세트를 발견하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인들은 정말 청결하고 이를 자주 닦는 사람들이구나. 혹시 제가 우연히 칫솔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싶어 다음 날 같이 여행하던 친구와 함께 서울 길거리에서 만난 예뻐 보이는 한국 여성분에게 실례를 무릅쓰고 가방 안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저희를 경계하는 듯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 친구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온 유튜버인데요.
한국 분들은 가방에 보통 뭘 넣고 다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가방 안을 잠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주시면 사례로 10,000원을 드릴게요. 10,000원은 약 $8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는 외국인 2명이 다가와 갑자기 가방을 보여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여성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친구의 말을 들은 여성분은 경계심을 조금 풀고 가방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가방 안에도 역시 휴대용 칫솔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데오도란트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인들은 원래 휴대용 칫솔을 가지고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기 때문에 보통 회사나 학교에 칫솔을 두고 다니거나 이렇게 휴대하고 다닌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이런 천국 같은 나라를 바로 옆에 두고 우리가 중국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보다 중국인들 가방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휴대용 칫솔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우리는 그녀에게 고맙다며 10,000원을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돈까지 거절하는 모습에 저는 한국을 그저 천국이자 천사들이 사는 나라로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명 중국에서 한 달에 $5,000 이상 벌고 있으니 과거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행복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진지하게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회사를 다닐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문제가 제가 받는 높은 급여와 지난